일단은 제곱근의 뜻과 표현. 그러니까 제곱근이지, 제곱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 일단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배우는데,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지? 해석을 해보면. 제곱해서 뭐 되는 거? A.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을 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X를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해석한 대로 식을 만들어 보면, 식을 세워보면,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근을 X라고 하는데, 그러면 X를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맞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이 식, 요 식을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요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가장 처음에 중3 1학기 중간고사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1번 문제가 보통 이런 거야. 뭐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거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라고 이게 나온단 말이야, 보기에서.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지. 뭐 A제곱은 X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는 A다, 뭐 X는 루트 A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은근히 헷갈려, 이게 진짜.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은근히 헷갈려. 아, 뭐였지? 라고 되게 헷갈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을 좀 몇 번 해야 돼. 이해했어?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을 X라고 하면 X제곱은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헷갈리게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X가 6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때 이거에 맞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또 순서로 외우면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 말 자체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지금 여기서는 X가 뒤에 있잖아. A의 제곱근, 뭐 굳이 이것도 한글로 써보자면 A의 제곱근을 X라 할 때 이거에 맞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의 식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X가 6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맞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지금 X가 앞으로 갔잖아, 지금. 좀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 됐어? 이해하지?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X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X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기억을 하라고. 주어, 요 X를 제곱해서 요 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걸 순서로 외우지 말고. 이해했어? 됐지?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써야 돼. 그래서 얘를 쓰게 된다면 X제곱은 6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만족하는 식은. 됐지? 여기에서 좀 많이 헷갈리니까 요 부분을 좀 기억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족하는 우린 X 값을 찾는 건데 이미 알고 있잖아. 뭐라고 써 이거? 뿔마 루트 A라고 쓰지. 맞아?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 4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그 X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럼 이건 식으로는 이제 X제곱은 4라고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은 뿔마 2라고 쓰잖아. 그치?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합쳐서 뿔마 2라고 표현을 해주지. 맞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플러스를 뭐라고 부르지? 플러스 2를 4에 뭐라 그래? 4에 뭐라 그래? 4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잖아. 맞지? 양의 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를 뭐라 그래? 마이너스 2를, 그러니까 2는 써볼게. 이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지. 4의 음의 제곱근, 이거를 마이너스 2라고 하자. 맞아?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이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 같은 거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3 같은 거 있잖아. 3 같은 거. 3의 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러니까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곱해서 4 되는 숫자를 아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의 제곱근 같은 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제곱해서 3 되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라는 기호가 처음으로 나오잖아. 맞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 놈은 3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뿔마 루트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까지 좀 잘 기억하면 되고, 물론 이제 얘도
루트라는 기호를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2로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루트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뿔마 뭐라고 하면 돼? 루트 4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지? 얘는 정확히 알긴 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내가 예시를 들은 것들은 여기 있는 4라는 값은 또 양수고 3이라는 값도 양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0의 제곱근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제곱해서 0 되는 x값을 찾아라 이런 말이잖아. 그럼 x제곱은 0이니까 만족한 x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잖아. 0. 그지? 얘는 뭐 뿔마 0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0밖에 없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가 나오는, 제곱근이 하나가 나오는 숫자가 딱 0인 거지. 맞아? 양수값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맞지? 근데 이제 0 같은 경우는 제곱근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나오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렇게 음수 같은 경우는 어때? 존재해 안 해? 얘는 존재하지 않지. 그치?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음수끼리 제곱해도 양수고 양수끼리 제곱해도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x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다. 됐어? 그래서 요 앞에 여기가 이제 지금 A 자리잖아. A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A 자리잖아. A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근이 몇 개 있냐가 결정이 되겠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아예 없다. 0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지. A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식은 x제곱은 a인데, 여기서 a가 양수라면 이때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a로 해서 2개라고 얘기하고, a가 0이면 x값은 0이니까 1개라고 얘기하고, a가 음수면 아예 이제 없지, 존재하지 않지, 0개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플러스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 요 플러스 루트 a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지. 양의 제곱근. 정확하게는 a의 양의 제곱근이지.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맞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그치?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제곱근 A, 이건 무슨 말이지? 얘랑은 좀 다르지?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 이건 다른 말이잖아. 그치? 이거 제곱근 A는 뭐야? 제곱근 A, 그냥 루트 A라고 하지. 맞아? 이 제곱근이라는 말하고 이거하고 근호라는 말이랑 그리고 루트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 이렇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제곱근 A, 루트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호 A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제곱근 A라는 요 값은 A의 정확하게는 양의 제곱근만을 얘기하는 거야. 양의 제곱근. 앞에 부호가 없잖아. 뿔마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A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제곱근 9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뭐라는 거야? 제곱근 9는? 그치. 일단은 루트 9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냥 루트 씌우는 거야.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 뿔마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이 루트 9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뭘로 알고 있어? 얘는 3으로 알고 있지. 그치. 루트 3의 제곱이라서 3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곱근 뭐 11, 얘도 마찬가지. 그냥 루트 11이라고 쓰면 되지. 별거 없지. 요거 자체는 사실 별거 없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섞여서 나오는 편인데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자, 제곱근 81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러면 좀 많이 헷갈리지. 맞아.
그러니까 일단 요건 끊어서 좀 읽어주면 되거든. 끊어서. 일단 제곱근 81 여기까지 끊어서 이게 뭐야? 그치. 루트 81이니까 9겠지. 루트 81. 그래서 9가 될 거야. 그럼 다시 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끊어서 얘기하는 거, 끊어서. 그럼 얘는 얼마야? 9의 제곱근은 뭐야? 뿔마? 3이지. 그치? 뿔마 3. 맞지? 뿔마 루트 9.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끊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이런 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루트 5의 제곱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요것도. 그러니까 이 앞에 좀 장난질을 좀 해놓는 거지.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좀 장난질을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끊을 때, 뭐뭐의 제곱근이니까 그 의 앞에 있잖아. 요 앞에까지 끊어서 여길 먼저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거의 제곱근을 구하면 돼. 오케이? 그게 방법이야. 이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헷갈려. 전체적으로 이걸 딱 보면 되게 헷갈리니까 앞에 거를 끊어서 앞에 거 계산 먼저 하고 그거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얘는 뭔데? 그치, 얘는 우리가 또 5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5의 제곱근을 구하라. 뭐 이런 말이니까 얘는 뿔마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끊어서 얘기하면 된다. 더 복잡하게 나오면 막 제곱근 루트 144의 제곱의 제곱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 끊어. 일단 이게 뭐야? 144. 그럼 제곱근 144는 뭐야? 12. 결국 12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런 말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의 제곱근 앞에 의 쪽을 의 앞에를 끊어서 앞에 거 계산하고 그거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제곱근 A하고 A의 제곱근 일단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경우 이것도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이건 직접 너네가 써봐야 돼. 그래서 요런 내용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 내가 지금 먼저 쓰긴 했는데 제곱근의 이제 성질에 대한 내용이지. 요것도 먼저 써. 옆에다 써줄게. 제곱근 A. 루트 A다. 이렇게. 이렇게. 자, 제곱근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루트 A의 전체 제곱. 이거랑, 루트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 요놈 둘 다 결과는 뭘로 나와? 그냥 A로 나오지. 그치? 그냥 A로. 맞지?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4 말고 5로 갈까? 5의 제곱근. 자, 5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얘는 뿔마 루트 5잖아. 맞지? 조금 생략을 할게.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식으로, 요것도 같이 써보자. 이걸 x라고 해보자. 그냥 써볼게. 그럼 이건 x제곱은 5라고 할 수 있고,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아까 하던 대로 그냥.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어찌됐건 방정식일 거 아니야?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지, 그치? 방정식. 방정식의 근이 지금 뿔마 루트 5가 나온 거니까 얘를 거꾸로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때? 성립을 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플러스 루트 5를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 루트 5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때 원래 괄호를 치잖아. 맞지?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5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5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결과도 5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성질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제곱, 괄호 치고 전체 제곱이면 이거는 그냥 안에 있는 알맹이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요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이번엔 거꾸로 루트 A의 제곱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루트 A 제곱. 자, 물론 이제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루트 A 제곱은 얼마야? 그치? 얘는 그냥 A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돼? 이것도 그치? A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앞에 있는 거랑 좀 달라.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앞에도 물론 이제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어. 지금 우리가 A가 양수인 거.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일 수 없잖아. 맞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x제곱은 마이너스 3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거 풀듯이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 풀듯이 똑같이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할 거야. 똑같이 풀어보면. 맞지? 근데 이런 거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이런 거 존재 안 한다고. 맞지?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A가 다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깥에 있는 걸 제곱했을 때는 그냥 알맹이가 튀어나온다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경우는 이제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양수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란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루트 2의 제곱은 그냥 2로 나오는데 근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알맹이가 지금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플러스 2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뭐 이유는 간단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4랑 같을 거고 이 루트 4는 다시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맞아? 그럼 결국 얘 어떻게 나왔어? 얘 2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제 2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보니까 어떤 성질이랑 똑같냐면 절대값 A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값 A도 A가 양수면 그냥 나오는데 마이너스 A면 어때? 얘는 A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A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A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하고 지금 얘하고 이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 루트 A의 제곱은 결국 절대값 A랑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이씨,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네.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만. 그래서 그냥 이제 루트 A 제곱하고 절대값 A는 같다. 딱 요 정도만 쓸게 그냥. 됐어? 지금은 내가 이제 성질을 쓸 때 지금 A가 양수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문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어. 왜냐면은 문제에서는 A가 뭐다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거든. 맞아? 그런 경우는 이제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요 성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요 성질은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놔. 여기다 좀 써줄게.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몇 개만 조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자가 좀 포함된 상태에서 좀 해보자. 만약에 A가 양수고, 예시로 한번 써볼게. B가 양수인 상태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루트 36A제곱, 그리고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5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요거를 간단히 해보래. 요거 간단히 하래. 그럼 봐봐. 일단 36A제곱이라는 거를 이제 따질 때 지금 여기도 보면 요 놈의 제곱이고 얘도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어떤 숫자의 전체 제곱. 근데 이 36A제곱은 어떤 숫자의 전체 제곱의 표현은 아니잖아.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야. 16이라는 숫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16은 그냥 16일 뿐이야. 근데 얘를 내가 4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우리가 요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안에 있는 게 양수야? 그럼 그냥 나오고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36A제곱 같은 경우는 방금 16 썼던 것처럼 이게 그냥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보면 6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그럼 그 다음 얘는 그냥 이대로 표현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얘도 지금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씩 해보자. 얘 어때? 그치. A, 6A 자체가 또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마이너스 5B는 어때?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 알맹이가 일단 똑같이 나오긴 해. 얘처럼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뭘 붙이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 여기 가운데 플러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만 그냥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양수야, 음수야, B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또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6A 플러스 5B,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A니까 얼마? 7A 플러스 6B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풀어주면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너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잖아. 이거 좀 기억 잘 해놔.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 그 다음에, 네. 자, 대소관계. 이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비교 자체는 2하고 3 중에 3이 더 큰 건 당연히 알잖아, 우리가. 맞지?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지. 루트 2랑 루트 3 중엔 누가 더 큰 거야? 루트 3이 당연히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근이 루트 2고 제곱해서 3 되는 근이 루트 3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맞지?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대소관계를 써주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대로.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 규칙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4하고 루트 15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줘도 되고, 근데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하려면 양변이 다 무슨 수여야 돼?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돼, 양수.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양수여야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곱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얘를 이제 루트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4를 루트로 표현하면 뭔데? 16이 되겠지, 거꾸로. 맞지? 거꾸로 16이 되잖아. 맞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리수를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지. 맞지? 왜냐면 원래 루트 4의 제곱이 4였으니까 거꾸로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16 루트 16이니까 루트 16하고 루트 15 중에는 당연히 루트 16이 더 크니까 결국 4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0.1이나 루트 0.1. 자, 그럼 요건 누가 더 큰 거야? 0.1이 크지? 0.1이 큰가? 0.1이 커? 루트 0.1이 커? 루트 0.1이 크지? 왜냐면은 얘도 마찬가지 루트로 표현해봐. 뭐야? 루트 제곱해야 되니까 0.01이잖아. 그치? 100분의 1이야. 얘는 10분의 1이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은근히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제곱근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알맹이끼리. 됐어? 그러니까 형태를 맞추라는 얘기야. 형태를. 둘 다 똑같이 이제 자연수로 볼 거면 자연수로 가고, 아니면 이제 무리수로 볼 거면 무리수로 가고. 됐어? 뭐 무리수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근호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면 둘 다 근호를 이제 있게 표현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게 대소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소관계를 지금 뭐 그냥 사실 살짝 변형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바꾸는 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해도 되겠구나. 지금 이 정도만 나와. 어차피 이 정도만. 뒤에서 이제 또 그 우리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 중에 빼서 비교하는 게 있잖아. A에서 B를 빼서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덧셈 뺄셈을 또 배워야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아직 덧셈 뺄셈을 한 게 아니라서 딱 요거 정도까지만 나올 거야. 요 정도까지만. 알았지?
그렇게 어렵진 않다, 대소관계는. 자,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라고 해서 무리수와 실수. 우리가 배운 수의 체계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 이 수의 체계 자체는 또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까지 물어보냐면 대놓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한 고1 때까지만 대놓고 물어보고 그 이후부터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은근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은근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야. 나중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중2 1 때 배웠던 게 정수가 있잖아. 정수. 정수 안에 뭐가 있어? 정수 안에 양의 정수가 있지.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연수라고 하지. 그치? 자연수. 양수는 그냥 플러스 부호의 숫자를 다 양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플러스 루트 3이라든지 플러스는 보통 잘 안 쓰긴 하잖아. 그치? 부호는 좀 생략을 하는데 아니면 뭐 2분의 1 아니면 0.7 뭐 3 이런 애들 전부 다 양수라고 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부호의 숫자. 오케이?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양의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죠.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가 있고 그 다음 정수의 반대편에 있는 게 정수가 아닌 뭐야? 유리수가 있지. 맞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어? 여기 안에 뭐가 있었어? 유한소수하고 뭐가 있었어? 순환소수가 있었지. 저렇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맞아? 맞지? 딱 이 두 개밖에 없어. 여기에는 이 두 개가 다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지.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그리고 물론 이제 A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들어가고. 오케이? 분모가 0 되면 0분의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0분의 상수, 숫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분수 형태의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들어가 있지. 얘네들은 다 분수꼴로 표현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0.3이라든지 요건 또 10분의 3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 0.7땡 같은 경우도 9분의 7로 표현이 되니까 맞지? 다 유리수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에 대한 분류가 또 있잖아. 그건 우리가 소수의 분류라고 해서 소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 유한소수하고 뭐야? 무한소수로 나눠주고 무한소수에서 순환소수가 있고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걸 우리가 소수의 분류라고 하는 거야. 소수의 분류.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다른 분류야. 다른 분류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만 가지고 따로 분류를 하는 거야. 됐어? 이해했지? 이건 이제 전체 숫자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고 얘는 소수만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이 중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이제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 개념이 이제 무리수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중3 때 배우는 내용이잖아. 딱 지금 배우는. 맞지?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배우는 거. 그래서 무리수. 이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의 정의는 뭐지? 무리수의 반대수. 그건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이제 뜻을 얘기하는 거야. 뜻. 무리수의 뜻이 뭐냐 이렇게. 그거는 그냥 하나의 특징이지. 유리수에 반대되는 숫자는 무리수다. 이게 하나의 특징 같은 거고. 무리수의 정의는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 어이씨. 여기 지금 눈깔만 있으면 다 확인이 돼 지금. 그치? 내가 다 써놨어. 그치? 뭐야? 내가 다 써놨는데. 내가 다 써놨는데. 그건 유리수라니까? 이거지, 그치? 요게 무리수야, 요게. 오케이? 요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파이 같은 거 있잖아. 얘 끝이 있어 없어? 끝 없지. 계속 가는 무한소수야. 규칙이 있어 없어? 규칙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순환하지도 않아.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애들을 다 무리수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 얘가 이제 얘 정의야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가 무리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보통 지금 썼던 파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2라든지, 그치? 루트 2. 루트 2는 얼마야 대충? 대충 1.414 땡땡땡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야. 이 정도의 숫자인데 이것도 딱히 그게 없어. 순환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없이 끝없이 쭉 나아가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2 같은 경우도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루트 3도 가능하고, 근데 루트 4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얼만데? 이건 2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는 유리수에 들어가는 애니까, 정수에 들어가는 애니까. 그래서 루트 4.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란 얘기지. 루트로 표현하지 않는, 루트로 표현할 수, 루트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숫자. 그치? 루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루트가 안 들어가게 표현이 가능한 숫자. 뭐 예를 들어서 제곱수 같은 거, 루트 16 같은 거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유리수가 되지. 아니면 루트 4분의 1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제 2분의 1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근호를 반드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그지? 그런 숫자.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이제 유리수란 얘기지. 근데 얘는 근호로 표현밖에 안 되잖아. 근호로만 표현이 되잖아. 그런 애들은 다 무리수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하나만 더 써보면 루트 5-3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맞아? 그냥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루트 5라는 거는 확실히 무리수가 맞지. 그지? 근호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확실히 무리수인데, 그러면은 이 뒤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가 되게 끝없이 쭉 나간다는 얘기잖아. 규칙 없이. 맞아? 거기다가 3을 뺐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맞아? 뒤에 있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가 3 뺐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리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 그래? 이걸 합쳐서 그렇지 실수라고 하는 거지. 실수. 이렇게. 됐어? 실수. 실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리얼 넘버야.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숫자. 그래서 그런 걸 실수라고 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잘 했는데 유리수의 반대 개념이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는 섞일 수 있어 없어? 아예 섞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 두 개의 다 다리를 걸쳐놓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리수면 무리수고 유리수면 유리수고. 됐어? 뭐 물과 기름처럼 아예 섞이지 않아.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중3 1학기 때까지 배우는 그 수의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 수의 분류. 잘 기억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보기에서 몇 개 주어진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정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아니면 뭐 유리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아니면 무리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그래가지고 얘가 무리수고 얘는 요 정수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걸 분류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좀 더 학년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가 중3 때. 그리고 저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 실수의 반대 개념도 배울 거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해. 허수. 허가 뭐야? 허. 허구적이다라는 말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상상 속의 숫자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런 걸 이제 허수라고 하거든. 뭐냐면 이런 거. 이거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허수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허수라고 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서 또 부르는 말이 있어. 여기까지가 이제 수의 체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여기까지만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90%는 배운 거지. 나머지 10%가 남았지. 됐어?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요 수의 책은 잘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수직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만 좀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건 좀 지울게. 너네 다시 요것만 딱 써보자. 실수라는 거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친 거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걸 좀 볼 건데, 이 수직선이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또 배웠단 말이야. 수를 나타낸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 수직선, 직선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좌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보통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제 양의 자연수, 그지? 자연수지. 1, 2, 3, 4 이런 식으로 좀 찍어주고, 왼쪽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보통 찍어준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이제 보통 수직선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정수를 찍는 거는 일도 아니지. 별거 없지 사실. 적당히 그냥 간격을 좀 맞춰서, 물론 0에서 1까지가 어느 정도의 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간격 어느 정도 맞춰서 찍어주면 되잖아 그냥. 맞지? 이게 수직선인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수를 기준으로 찍다 보니까 당연히 정수는 표시가 가능하고, 유리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표시를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같은 걸 생각해봐. 3분의 1은 어디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몇 등분? 3등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맞아? 3분의 1이니까. 1을 3등분 했다는 얘기잖아. 그 중에 하나니까. 맞아? 0에서부터 한 덩어리. 그치? 한 조각. 3분의 1 조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유리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12분의 5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0하고 1을 12등분해서 왼쪽에서 5번째. 그걸 찍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리수도 다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수직선에다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수야, 무리수. 우리가 무리수를 이 수직선에 찍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걸 좀 찍어보고 싶어. 근데 루트 2는 대충 얼마나 했냐면 1.414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끝이 없잖아. 끝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이 나면 이게 되게 한 10번째까지 가서 끝이 났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시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끝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찍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야? 뭔 방법? 여기다가 도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도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 수직선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수직선 위에 올린 후에, 그 후에 여기서 이렇게 올릴까?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0에서 여기까지 이 대각선이지, 대각선. 이 길이가 얼마지? 루트 2지, 이 길이가. 맞아?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루트 2잖아. 요게. 물론 우리가 이제 원래는 앞에서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온 상태여야 되는데, 뭐 피타고라스는 지금 다 알고는 있잖아, 그지? 맞지? 봐보리? 이렇게. 그래? 그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그 정리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1의 제곱은 이거 빗변을 잠깐 x라고 하면 x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2가 x제곱이니까 요건 이제 또 제곱근이잖아. 맞아? 그럼 x는 뭐겠어? 원래 뿔마 루트 2지, 그지? 뿔마 루트 2인데 근데 지금은 도형이다 보니까 길이라서 이제 플러스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대각선 막대기를 얘를 고정시키고, 원점을 고정시키고 얘를 잡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원 그리듯이, 그 컴퍼스에다가 연필 꽂아놓고 원 그리듯이 여기다가 반을 꼽고 여기다 이제 연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원 그리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찍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찍히는 점이 이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같겠지. 원을 그렸으니까. 맞지? 반지름으로 같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그대로 루트 2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찍힌 요 점의 좌표가 루트 2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되게 기발하지 않아, 이거? 누가 발견했지? 그건 나도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되게 기발하잖아. 그렇지 않아? 루트 2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진짜 끝이 없이 쭉 나가는 숫자라 이걸 찍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도형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도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올린 다음에 대각선 막대기를 이제 그대로 내려버리면 여기 찍힌 요 점의 좌표가 루트 2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루트 2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수를 찍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무리수든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루트 5야. 루트 5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것도 또 이 삼각형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1이야. 이런 직각삼각형이야. 자, 여기 x라고 해봐. 빗변. 그럼 뭐야? x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계산하면 5가 나오잖아. 그럼 x는 얼마겠어? x는 뿔마 루트 5. 근데 이제 길이다 보니까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또 원점에 갖다 놓고 그다음 찍은 다음에 이게 내리면 되잖아 또. 맞지? 컴파스를 그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수들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무리수의 좌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거 지금처럼 이제 다 도형으로 할 거야. 도형으로 이제 찍은 다음에 원 그리듯이, 컴퍼스 이용해서 원 그리듯이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뭐만 알면 되냐고? 뭐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 그 시작점. 요게 고정점이거든. 그지? 고정이 된 점이잖아. 왜냐면 여기 컴퍼스 가지고 컴퍼스의 바늘을 가지고 여기다 찍었잖아. 맞아? 여기다 찍고 연필로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가 이제 고정점이야. 이 고정점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컴퍼스를 오른쪽에 그릴지 왼쪽에 그릴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지? 오른쪽에 그리는지 왼쪽에 그리는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0보다 크니까 플러스겠지. 근데 왼쪽으로 가면 0보다 작으니까 뭐야? 마이너스겠지.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그거 이제 방향을 먼저 생각을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컴퍼스로 그렸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다 이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루트 2니까 여기 찍힌 좌표는 루트 2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딱 세 가지만 보는 거야. 세 가지만.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을 보고 세 번째로 이제 길이를 보는 거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됐어? 그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가 길이가 1이야. 여기는 길이가 2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걸 딱 잡고 마찬가지 컴퍼스야. 요걸 잡고 이렇게 내렸어.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뭐였어 우리? 뭘로 구했어? 루트 5로 구해놨잖아. 그렇지? 루트 5. 맞아? 루트 5로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컴퍼스 가지고 찍고 바늘 찍고 연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돌렸어.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을 그린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당연히 뭐란 얘기야? 루트 5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딱 세 가지라고. 일단 고정점이 뭐야?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겠지. 기준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지. 플러스 얼만큼 간 거야? 루트 5만큼 간 거지. 그래서 여기에 찍힌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5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무리수를 다 찍어내겠다는 얘기지. 되냐? 이해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루트 2, 루트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각이 있는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가지고 많이 찍는 편이고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건 뭐야? 파이는 뭐야? 파이는 원주율 아니야, 원주율? 맞지? 이게 원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이렇게 각진 도형에서 찍기 힘들고 말 그대로 이제 원 같은 거를 굴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을 어디 좌표에 딱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한 바퀴 굴리면 이제 뭐 그 둘레가
둘레가 이제 찍히는 좌표가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을 굴린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원점에 이렇게 놨다가 쳐봐. 그럼 이 원의 둘레가 뭐야?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의 둘레. 파이잖아. 2파이 R이니까. 맞아? 파이잖아.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굴렸을 때 여기에 이제 점이 처음에 찍혔잖아. 그럼 여기서 한 바퀴만 굴려서 다시 이 점이 이 수직선하고 만났을 때 그때 점까지의 길이가 뭐야? 그때 점까지 길이가 파이겠지. 이해하냐? 여기다 좀 그려줄게.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점 찍어놨어. 여기다 A라는 점 찍었어. 이걸 한 바퀴를 굴렸어. 그럼 한 바퀴 쭉 굴러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 다시 A에 다시 찍힐 거 아니야. A랑 다시 만날 거 아니야. 수직선이랑. 맞지?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원의 둘레랑 같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이면서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그럼 여기에 찍히는 좌표는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겠다는 거지.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무리수를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리수까지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모든 유리수와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에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다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그 말은 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실수로 메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직선을 우리가 실수에 있는 모든 숫자로 다 이게 메울 수 있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요 수직선의 모든 점들 있잖아. 이 점들은 다 이제 실수에 들어가는 숫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유리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무리수일 수도 있고. 되냐? 됐지? 왜냐면 이거 둘이 합친 게 실수라며. 근데 지금 이 무리수도 이 방법을, 이 도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 찍을 수 있다며. 그리고 유리수는 우리가 애초에 찍을 수 있었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이걸 이제 다 찍을 수 있게 된 거지. 이 수직선 위에다가. 결국 그 말은 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에 하나씩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 내용. 여기 지금 1, 2, 3번까지 나온 내용.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요거는, 요 내용은 다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읽어보면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그지? 다 찍을 수 있다 했으니까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의 좌표, 여기 찍힌 요 점은 마이너스 2 자리잖아. 그지? 마이너스 2가 찍혀 있잖아. 그럼 요 자리는 마이너스 2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올 수 있어? 없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한 점에 대응한다고. 그 실수의 값 하나가 요 수직선의 한 점에 대응한다.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당연하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되게 좁아 보이는 한 칸이지만 이 사이에 마이너스 1.99도 있고 마이너스 1.99도 있고 마이너스 1.999도 있고 마이너스 1.99999도 있고 그지? 개 많지? 맞지? 이렇게 유리수만 따져봐도 개 많아. 그럼 요 사이에 무리수도 엄청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마찬가지.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실수에 대응하는 수들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치? 실수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여기에 다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 그냥 이건 이해만 좀 해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냥 수직선 위에 모든 실수를 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빼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빼서. 그러니까 대소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빼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A에서 B를 뺐을 때 0이면 A, B가 같다는 거고, 뺐을 때 음수면 B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예시로 한번 생각해봐. 3에서 너네 2 뺐어. 0보다 어때? 크잖아. 그치? 그럼 3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써먹을 때가 언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건 그냥 앞에서 그냥
근호 표현만 잘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얘를 루트 16으로 근호 표현만 잘 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뺄셈을 이용하는 거는 얘보다 좀 복잡한 거야.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겠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1하고 루트 5하고, 그치? 와씨, 이건 좀 빡신데? 잠깐만. 이건 좀 빡시네. 루트 뭐 있지?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3? 요 정도? 그치, 요 정도. 요런 거. 근데 솔직히 이것도 굳이 뺄 필요 없는데. 일단 보면 빼볼게. 여기서 바로 빼봐. 빼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맞아? 자, 루트 2는 대충 얼마야? 1점 얼마에서 2 뺐으니까 어때? 0보다 작겠지? 맞아? 1점 얼마에서 2 뺐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잖아. 그럼 음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지, 3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됐지? 이렇게 빼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빼서 비교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 보통 지금 해도 지금 해도 쓸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굳이 이런 내용에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왜냐면 그냥 봐봐. 얘 1점 얼마라며? 그럼 거기다 1 더하면 얼만데? 2점 얼마잖아. 2점 얼마랑 3이랑 당연히 비교하면 3이 크잖아. 이런 건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이씨, 뭐가 있지? 있는데, 이게 예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루트 3, 뭐가 있을까?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루트, 와, 씨, 이거 근데,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겠는데? 애매하게 못 만들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애매하게 못 만들 것 같아. 사실 여기서는 좀, 왜냐면 우리가 루트끼리 그 더하고 빼고 그거를 일단 배우긴 했지만 배워야 그래야 이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요 정도만.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온 수준이면 굳이 빼서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물론 빼는 방법을 지금 배우긴 했지만 굳이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됐어? 근데 나중에 좀 진짜 그냥 계산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요게 대충 막 한 2점 얼마 나왔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2점 얼마 나왔어. 그럼 이건 애매하잖아. 그치? 둘 다 똑같은 2점 얼마면 애매하잖아. 그때 이제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빼면 정리가 좀 되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방법을 좀 사용하는 거지. 요런 정도면 사실 그냥 생각해도 충분하니까. 됐어? 오케이. 그래서 대충 요런 내용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대표 문제를 좀 풀어줄게. 여기 지금 보면 대표 문제가 좀 있거든. 꽤 많은 거. 일단 좀 하나씩 풀어볼게. 지금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그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미리 숙제를 좀 얘기해주자면, 이게 지금 스텝 1, 2, 3가 있잖아. 맞지? 스텝 1, 2, 3에 그 3까지 해서 쭉 있거든. 너네 혹시 이것도 하냐? 이것도 했었냐? 아니요. 이거 안 해. 확실해? 네. 진짜? 수빈쌤이랑도 했었잖아. 2학년 걸로. 그치? 요거 안 했어? 창의 융합? 네. 이거 창의 융합 해야 되는데, 너네? 창의적으로 해야 융합이 돼. 그래? 그럼 요거 일단 빼고, 어차피 2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거 빼고, 딱 여기까지. 스텝 3, 18페이지네, 그지? 스텝 3까지만 풀어보자. 알았지? 원래 너네 워크북도 같이 했었잖아, 그지? 근데 워크북은 따로 할까 하는데 지금
그건 내가 좀 고민 좀 해보고 다시 카톡으로 단톡에다 남겨줄게. 그래서 그거 보고 숙제 잘 해오면 돼. 워크북까지 한 번에? 일단 대표 문제 좀 풀어줄게. 자, 하나씩 해보자. 자, 루트 마이너스 81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이런 거, 그치?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 의 앞에 요까지 정리를 먼저 하고 그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81 제곱은 뭐야? 얘는 81이지. 그치? 81. 결국 81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얼마야? 그냥 9겠지. 맞지? 양의 제곱근이니까 9밖에 없지. 그래서 A가 9란 얘기고 그 다음에 9분의 16의 음의 제곱근. 자, 이건 뭐야? 이건 뭐 정리할 건 없네. 그냥 음의 제곱근 찾으면 되지. 뭔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그치? 요 놈이 이제 B가 될 거고 그 다음 제곱근 25 뭐라고? 그냥 루트 25. 그래서 얼마? 5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C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B, C 다 곱해버리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5니까 얼마야? 이거 3 까면 마이너스 60인가 나오겠네. 됐어? 자, 요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이제 성질에 대한 문제지. 일단 루트 121 얼마야? 그치. 11의 제곱이니까 11로 나올 거고 루트 마이너스 6 제곱은 어때? 6으로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6으로. 그 다음 루트 64분의 9는 8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8분의 3으로 그냥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은 얼마야? 그냥 10이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안쪽 제곱이네 이거는. 그치? 얘는 이제 안쪽 제곱이니까 이 바깥에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봤을 때 이게 얼마야? 요게 2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11 빼기 6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10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2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11 마이너스 얼마 이거 약분하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5 나오네. 그러면 6 빼기 4분의 9니까 4분의 24에서 9 빼면 15인가? 맞아?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8번. 루트 252a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a 값 중에 가장 큰 거 구하래. 일단 이런 거는 우리가 그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숫자에 제곱이 되면 이렇게 알맹이가 튀어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한 거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곱수가 돼야지. 제곱수라는 거는 뭐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만든 숫자. 그치? 그걸 제곱수라고 하잖아. 그래야 이제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 사라지면서 자연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제곱수를 따지면 되기 때문에 제곱수라는 거의 특징은 뭐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뭐인 거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뭐여야 돼? 모두 짝수면 우리가 제곱수라고 하지. 그치? 이게 이제 방법이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252를 소인수분해 좀 해줘야지. 252는 어떻게 돼? 4로 되겠는데? 4 곱하기 63 97에 63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3의 제곱 7이겠네. 맞아?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7 곱하기 a 얘가 자연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 a 값이야. 맞아? 일단 a에 뭐 있어야 돼? 당연히 지수가 전부 짝수가 되려면 7이 있어야 돼. 그치? 7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이제 제곱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가봐야지. 그치? 여기가 1이면 한 자리니까 안 되고 맞지? 2면 어때? 4, 7에 28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좀 더 클 수 있지. 3이면 9, 7에 63 좀 더 클 수 있겠네. 4면 16 곱하기 7 안 되네. 안 되냐? 16
4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7. 7, 6에 40, 110 넘어가는구나. 그렇지. 딱 이게 끝이네. 맞지? 그러니까 7 곱하기 3의 제곱일 때가 제일 크겠네. 그래서 63일 때가 제일 크겠지. 됐어? 그 다음 12. 자, 다음 수를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래. 네. 자, 요건 대소 비교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음수는 다 제끼고, 양수가 제일 크니까. 양수 중에서 1 하고, 그 다음 루트 16분의 1은 얼마야? 그치, 4분의 1로 나오니까 정확히 비교가 가능하고, 루트 1.5는 그냥 루트 1.5네. 루트 1.5를 이렇게 쓸까? 루트 2분의 3으로? 아, 근데 얘는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루트로 표현하는 게 낫겠는데? 얘를 그냥 루트 16분의 1로 보고, 얘는 1은 그냥 루트 1이잖아. 맞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교 한번 해봐. 누가 제일 크냐? 이거 비교 안 해도 되겠구나. 얘가 제일 크네. 그치?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네. 맞지? 이거 다시, 큰 수대로 나열. 루트 1.5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루트 1,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루트 16분의 1이 세 번째. 그 다음 마이너스 쪽에서는 어때?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누가 커? 마이너스 3분의 5가 큰가? 맞아? 3, 진짜로? 확실해? 9분의.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야? 절대값이 크니까. 그지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로 표현해주면 9분의 25. 마이너스 루트. 얘는 이제 9로 표현하면 9분의 18. 통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럼 얘가 더 크잖아, 절대값은. 그러니까 얘가 더 작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5겠지. 이렇게. 요대로 나열하면 되지.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무리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지. 아까 했던 거. 루트 0.04 어때? 얘는 0.2로 나오지. 0.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유리수지.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0.1234는 어때? 1, 2, 3, 4, 5, 6, 7, 8 쭉 가는 거잖아. 뭐 규칙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순환수수라고 할 수는 없지. 맞지? 순환수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수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니까 요놈 괜찮네. 얘 무리수겠지. 또 루트 0.1땡. 루트 9분의 1 순환수수니까 안에. 그래서 3분의 1로 나오지. 이게 유리수지. 맞지? 그 다음 루트 6-2는 이거 계산이 안 되지. 맞지? 요거 맞지? 이것도. 이게 무리수니까 거기서 2 뺀다고 해서 뒤에가 깔끔해지진 않잖아. 그래서 무리수가 맞지. 파이는 뭐 당연히 무리수고. 그치? 그 다음 3.59 땡땡은 순환수수니까 99분의 뭐 356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3 빼니까 359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건, 무리수가 되는 건 3개? 딱 3개가 있겠지. 그 다음 21번. 자, 다음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1 루트 8은 대충 마이너스 얘가 2. 얼마니까 1. 얼마 정도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루트 7 마이너스 5. 루트 7이 대충 2. 얼마잖아. 2. 얼마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얼마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1. 얼마가 제일 크겠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겠지. 이것도 순서대로 가겠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스텝 2도 있구나. 스텝 2 대표문은. 엄마? 잠깐만. 예제 같은 거네. 요것도 푸냐, 혹시? 이런 건 안 풀어? 예제 안 풀고? 이거? 요 대표문은, 이거? 이거 안 풀었어? 이거는, 그치, 그냥, 네. 그래? 이거 재밌겠는데? 왜 안 했지?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요거 밑에 거 대표 문제 해볼게. 요거. 이것도 대표 문제가 아닌데? 대표 문항은 딱 스텝 2는 다르네. 이렇게 복잡하게 되네. 그러면 요거 그냥 내 대표 문항으로 풀게. 그 이유를 다 풀어오면 되겠다.
요거 그냥 보자. 요거 봐봐. 네. 자, 요게 가장 큰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 합 구하래. 아, 그치. 써볼게. 루트 6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50B. 이게 가장 큰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일단 각각 얘가 정수가 되고 얘도 정수가 돼야 돼. 그치? 이게 정수의 정수 빼야 정수니까. 맞지? 그리고 가장 커야 되니까 얘는 제일 어때야 돼? 얘는 될 수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커야지. 맞아? 얘는 될 수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아야지. 그치? 그래야 뺐을 때 제일 크겠지. 이렇게. 됐어? 이게 대문자가 이제 최대값이고 소문자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요게 될 수 있는 정수, 제일 큰 정수. 61보다 그러니까 작은 A가 또 A, B가 문제에서 자연수를 했으니까 작아야지, 그지? 61 빼기 A니까. 그럼 61보다 작은 제곱수 중 제일 클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49가 있나? 49. 61 마이너스 A가 49가 되는 A값 얼마야? 12면 되나? 맞냐? 맞네, 60. 12. A가 12. 그 다음은 얘가 되는 정수. 얘는 이제 곱하기니까 25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인가 나오네. 이렇게.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니까 B에 2하고 5 하나씩 있으면 되겠네. 그치? 제곱수로 만들어주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B가 10이면 딱 되겠네. 됐지? 그럼 이때 이 결과값은 별로 궁금하진 않지. 그치? 이건 별로 관심 없지. 우리는 지금 A, B, 그때 A, B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지. 그래서 더하면 2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놈 두 번째 거. 자, 이거는 우리 앞에 전에서 한번 했었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n이라고 하는데 이때 n1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루트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루트 1 이하의 자연수는 한 개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까 n1은 하나야. n2는 어때? 루트 2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것도 하나밖에 없지. 1점 얼마니까. 그 다음 루트 n3도 그러면 얼마겠어? 얘도 1이고 n4부터 얼마야? 여기서부터 2가 되겠지. 루트 4면 2니까. 맞지? 2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n 값의 범위에 따라서 n이 1 이상 4 미만일 때는 다 한 개고 4 이상, 그 다음 제곱수 9 미만일 때 다 2개씩 있고 9 이상 16 미만일 때 다 3씩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겠지. 16 이상 25 미만은 4일 거고 25 이상 36 미만은 5일 거고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더해서 순서대로 더해서 85가 되는 그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여기 몇 개야? 3개. 3이지. 1, 3개 있으니까. 여기는 5개. 5 곱하기 2, 10. 그 다음 얘는 7개. 맞아? 7, 3, 21. 그 다음 얘는 9개. 9, 4, 36. 여기까지 더하면 13에다가 34에다가 36 더하면은 60, 70. 여기까지 70이네. 좀 더 가볼게. 그러면은 85까지 가야 되니까 몇 번 더 가면 돼? 15 가면 되는 거야. 15? 3번 더 가면 되겠네. 25, 26, 27까지 가면 되겠네. 그럼 딱 8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은 27이겠지. 됐어?